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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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 1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약속 없으신가요? 저요? 네. 네, 있어야죠. 지연 작가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원래는 이브인 날에만 같이 케이크도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보내긴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당일까지 같이 놀 것 같네요. 글지마 작가님은 크리스마스 날 뭐 하세요? 저는 아마 집 돌아가는 길에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사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취향을 반영해서 제가 생크림과 딸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주로 고구마 케이크나 그런 거 먹는 편입니다. 일남 작가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생크림과 딸기를 둘 다 안 드세요? 네, 그 얘기 잘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딸기를 안 먹어. 네, 떡볶이 안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 주로 돌아오더라고요. 작가님 또 또 놀라셨어요. 놀라셨나요?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특집에는요. 내년 소원을 말해봐 라는 주제를 꼽았습니다. 네, 뭔가 소녀시대 분들이 떠오르는 제목이죠. 그럼 오늘의 책 소개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책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 플라스틱 제로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표지가 되게 저는 푸른 바다 같아서 무척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작가는 윌 맥컬럼입니다. 책 제목부터 제가 내년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네,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플라스틱 프리라고 하죠.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수칙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재활용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 우유 무조건 자르셔가지고 참기름병 이런 거 담아두시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리병에 색색깔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남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일단 업사이클링 브랜드에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 재활용 옷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런 의류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에 업사이클링 브랜드 같은 거를 좀 네. 많이 소비를 하려고 하고요. 네. 가끔 돌아다니면 그거 메고 다니신 분들 뭔가 되게 네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소비도 사실은 되게 고급침이라고 느끼는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사는 돈의 한 2-3배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그거에 맞게 어떻게 내가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제대로는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왔고요. 저자인 윌 맥컬럼 씨는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캠페인을 진행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는데요. 초반에 그런 설명란이 있어요. 당신이 이 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일단 내 책의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해볼게 하면서 아예 초반에 이렇게 해봐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혹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친구에게도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문 읽으면서 계속 말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까봐 좀 퀴즈 형식으로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맞춰봐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2002년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일본? 아닙니다. 저희랑 근처이긴 해요. 방글라데시인데요. 네. 도시에 강력한 홍수가 빈번해진 원인이 하수시설을 막는 비닐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이게 워낙 안 썩다 보니까 아직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해양보존센터는 매년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네. 이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이 혹시 어떤 건지 가늠이 되실까요? 페트병? 지은 작가님 페트병? 빨대? 일람 작가님 빨대? 바로 담배꽁초라고 해요. 이는 그 전체 쓰레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양인데요. 네. 담배에 들어있는 그 필터가 플라스틱 성분이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실천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가장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액체 제품 대신에 고체 용품 사용하기 혹은 고체 비누 등 가루 치약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루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샤워 타월은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기 또는 마이크로비즈가 포함 안 된 화장용품 구매하기 이게 또 한창 난리였었죠. 마이크로비즈가.
그리고 옷은 최대한 적게 사기, 꼭 필요할 때만 세탁하기, 배달시키지 말고 스스로 요리해 먹기,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카페 갈 때 텀블러 들고 가기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진짜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배달 음식을 10%, 50%에서 60%의 고객들이 그 죄책감을 느낀대요. 이 용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네, 네. 그쵸. 예전에는 짜장면 시켜 먹으면 무조건 세척해서 그쵸, 밖에 그릇을 내놨잖아요. 줬는데.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또 이렇게 편리한 거에 익숙해졌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도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자기 용기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 요새 어플에 보면은 일회용 수저는 안 쓰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아, 체크하는 맞아요. 라인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다행히 약간 그렇게 조금 줄어들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용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경각심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함께 내년에 실천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후데코라는 작가가 지은 일주일 안에 80%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네. 학산문화사에서 나왔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사둔 물건이라든지 선물 받은 물건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방에 가면 진짜 무덤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맨날 이제 가족들이랑 등도 빚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책이 뭐랄까 약간 팩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이 책이 약간 그런 걸 좀 잘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중에 제일 좀 약간 뼈가 좀 아스러질 정도로 좋았던 게 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일용잡화에서 이건 나중에 또 사용할지도 몰라. 사용하면 지금과는 다른 생활이 될지 몰라 같은 생각이 강했고 책은 이것을 읽으면 틀림없이 공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신 판매로 산 뜨개질 바늘 세트를 품고 있다. 결국 28년이 지난 후에야 버렸습니다. 와. 이 뜨개질 바늘 세트를 잡고 놓지 못한 것은 언젠가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상적인 나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이것을 사면 되고 싶은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산 물건. 그것을 저는 야망 잡동사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야망 잡동사니가 집에 진짜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가 어려운데 네. 이 책에서는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선물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두 분은 선물 받은 게 있으면은 버리거나 이런 걸 혹시 잘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걸 받아요. 그것도 네. 좋네요. 저는 잘 모아두는 편입니다. 특히 편지는 되게 잘 모아두고요. 물건 같은 경우는 잘 안 받더라고요. 먹을 거 위주로 되게 많이 되게 받아가지고. 좋네요. 남을 일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약간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과 추억이 연관되어 있으면은 그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거 물건을 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추억은 당신이 소중하다면은 떠올리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책에서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15분 안에 27가지를 버려버려요. 아. 네, 그 방법 실천 방법인데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물건 버릴 때 하는 방법인데 일단 봉투를 2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안 쓰는 거를 다 넣어놓고 두 번째 봉투에는 아 뭔가 아까운데 버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모아두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봉투는 바로 버리고 두 번째 봉투는 일주일 뒤까지도 생각이 아니면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봉투 생각 안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똑같이 나와요. 아 그래요? 이거는 버릴까 말까 애매하다. 근데 버릴까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버려야 된다라고. 맞아요. 네. 다음에 또 안 쓸 네. 물건이란 소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연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찬빈네 집 벌원 촌스러운 집의 낭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찬빈 작가님이 독립출판물로 출간을 하신 책이고요. 이 책 보시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살짝 예상이 되시나요? 약간 미니멀리즘? 오. 독립?
네네. 두 분 다 그래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빈네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신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네.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인테리어가 어렸을 때와 현재까지도 같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쉬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일을 계속 하는 집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에 박찬빈 작가님께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은은하게 조명을 밝히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쭉 늘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간이 있어야 자기 이야기가 생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들으려면 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피하려면 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김정운 작가님의 바닷가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내용에서 온 문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내 공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맞아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작가님들은 지금 살고 계신 방이 자기만의 방이 되기도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갖다 놓은, 그리고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네. 스피커를 하나 새로 샀어요. 오. 이번에. 근데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음악 듣고 자고. 네. 내 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되게 맞아요. 삶의 질이 네네. 높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방이 커져서 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에 넣어놨던 만화책을 이제 정권을 이렇게 쫙, 제가 1화에서 소개했던 강철의 연금술사가 네. 27권까지 이제 일렬로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렸으니까 내 방이 나만의 공간이란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작업도 병행하다 보니까 좀 더 작업실 느낌이 커서 쉰다기보다 침대에서만 자고 그 외의 공간은 작업실이라는 성향이 큰 것 같아요. 책상도 엄청 크시겠네요. 책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방 들어올 때마다 싫어하세요. 제가 막 책 읽는다고 안락의자 사고, 뭐 책장을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들어올 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님들 그런 거 없어요? 책을 좀 많이 읽고 다 그러시다 보니까 침대 위에 이제 책을 쌓아두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전 책장을 3개 정도를 놔뒀어요. 그래서 한 책장은 책을 쌓아놓고, 이제 한 책상은 진열해 놓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저는 사실 정리를 되게 잘 해놓는 편인데 요즘에는 작업실 책상 위에 책이 좀 쌓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너는 왜 그렇게 네 집 사진을 자주 올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셔도 돼요. 자랑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사실 사람들은 물어봤지만 이 공간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로 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편협한 생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왔던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좀 더 분위기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네. 간결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상도 조금 더 원형으로 커졌어요. 원래는 살짝 조그만 탁자와 약간 느낌 있는 그런 사진 찍기 좋은 용도의 탁과 테이블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넓게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다 보면은 집이라는 공간, 내 공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셀프 페인팅, 빨래, 그리고 침수, 엄마와 아빠라는 소제목들로 또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풀어내셨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기록들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어떤 주제가 책이 되려면은 되게 거창하고 뭔가 되게 통찰력 있는 글을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책처럼 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물들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쓰시는 글들을 보면은 글들을 보면서 뭔가 용기도 없고 한편으로도 되게 존경심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성탄절 특집 내년 소원을 말해봐 라는 주제로 3가지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해드린 책들을 연상을 해보시면은 작가님들의 내년 목표가 무엇인지도 같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내년에 이루고 싶은 계획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 남기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2021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